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레다입니다. 오늘은 브런치 작가를 어렵게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브런치 글쓰기가 잘 안 될까? 오히려 글쓰기가 멈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오늘 날짜로 보니까 약 7년 정도, 그리고 브런치와는 2555일 정도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브런치에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을까를 돌아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글쓰기를 꾸준히 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 제 성격이 그렇게 이렇게 뭔가 하나를 파고들어서 진득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글을 꾸준하게 쓰게 됐고, 다양한 책이 출판이 되면서 또 강연자와 그리고 멘토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브런치를 합격을 하고 나서 사실 저도 브런치를 2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이나 어떤 약간 그 상처를 좀 안고 있었는데, 그런데 브런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저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소재가 떨어지고 주제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브런치 합격을 했지만 오히려 약간 글쓰기가 멈춘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작가님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드리다 보니까, 뭐랄까요. 저도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어려움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고, 그분들께 좋은 조언을 좀 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아시나요? 이게 심리학에서 이렇게 나온 이론인데, 자이가르닉 효과는 일이 완성되면은 그 일과 관련된 기억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하려고 했는데 그게 성취가 되고 나면 도파민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뭔가 그것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두고 달려갔는데 그 달려고 나고 나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허무해지는 느낌?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런치 합격 후에 글쓰기가 이제 멈추거나 이제 느려지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작가님들을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는 브런치 사용법과 활용법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런치를 합격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어떤 작가님께서는 블로그를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셔서 블로그가 되게 편한데 브런치는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글쓰기가 이어지지 않은 건데, 이게 결국은 브런치 이 인터페이스나 이게 사용법이 되게 낯선 거죠. 블로그에는 내가 메뉴를 만들어 놓고 정말 이렇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이제 써갔던 건데, 브런치는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복잡하진 않은데 근데 아무래도 낯설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브런치 사용법과 활용법을 잘 알면 이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브런치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플랫폼은 아니고 딱 2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하나는 브런치 매거진, 하나는 브런치 북이 있죠. 그래서 브런치 매거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큰 폴더고, 내가 그 폴더에 제목을 짓고 그게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쌓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글쓰기가 무르익었을 때 여기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글을 뽑아서 브런치 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브런치 매거진과 북을 잘 활용해서 저 출판사에 어필할 수도 있고, 브런치북을 통해서 공모전에 참석해서 수상을 하면 이제 출판의 기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런치의 매거진과 브런치북에 대한 그 간단한 개념을 알고 시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런치 매거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중구난방으로 글을 써도 그거를 아주 잘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되게 약간 뭐랄까요, 그 책꽂이에 꽂힌 책처럼 그렇게 내 글을 잘 정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브런치 매거진과 브런치 북의 사용법을 잘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글쓰기가 멈추거나 글쓰기 동기부여가 꺾이는 그런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브런치는요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빨리 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브런치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브런치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SNS에는 절망이 없잖아요. 근데 브런치에는 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고 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진솔한 글이 많이 나오죠. 사실 브런치가 다른 뭐 블로그라든가 SNS 있는 글들과의 어떤 차별성은, 그러니까 정말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브런치는 수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정말 뭘 바라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키워드 중심이라든가 뭐 감성을 담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그 보고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도 있는데, 굳이 내 브런치에 와서 내 속에 있는 그 진솔한 글들을 읽고 끝까지 읽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눌러줬다. 저는 사실 이거를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브런치 구독자 수 한 명은 다른 플랫폼에 뭐 100명, 1000명 것 같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브런치를 시작하시고 구독자 수가 빨리 안 늘고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좀 허탈해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뭐냐면 정말 그 둘에 연연해 하지 않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꾸준한 브런치 글쓰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회수나 어떤 뭐 수익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블로그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병행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브런치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진솔한 글을 꺼내 놓을 수 있는 플랫폼은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저는 더 꾸준한 브런치 글쓰기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그 브런치를 하면서 자꾸 이제 멈추게 된 이유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도 연계가 되는데 당장 돈이 안 돼요. 그렇죠?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애드센스 달아가지고 진짜 10원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글을 쓰고 있지? 이 돈도 안 되는 걸 내가 뭐하지? 그래서 또 돈이 안 돼서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돈 이상의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이상의 거, 그러니까 개인 브랜딩에 힘을 쓴다는 생각을 하고 글의 가치와 힘을 믿고 계속 꾸준히 써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그걸 좀 경험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그냥 평범한 직장이었던 제가 꾸준하게 브런치에만 글을 썼는데 한 번의 투고도 없이 8권의 책이 나왔고, 이미 9번째 책 계약을 맞춰서 지금 집필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얻은 수익이 사실 연봉의 몇 배는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돈이 안 되는 것과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돈을 바라거나 얼마 액수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내 글을 많이 모아두고 세계관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를 찾는 곳이 많고 또 협업하는 곳도 많아지면서 정말 무수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이지만 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로 또 다른 그 경제적 파이프라인도 지금 구축을 이미 해놨고 좀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브런치에다가 글을 쓰는 어떤 나의 세계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이게 더 큰 가치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꾸준히 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장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또는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글쓰기를 포기했다면 정말 저는 너무나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글로 써 나가고 있고, 또 다른 경제적 파이프라인과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로 평생 저는 제 자신과 이제 싸우고 다투고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 뭐 이렇게 꾸준하지 못하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글을 썼던 저를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정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브런치에 어렵게 합격을 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한 번에 하신 분들은 이게 뭐가 어려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두 번 떨어져 봐서 또 많이 떨어지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브런치에 그 어렵게 합격을 하시고
글쓰기가 멈췄을 때는 꼭 이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돌아보시고, 너무 구독자 수나 당장에 돈이 안 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생각은 접어두시고 더 큰 가치를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글쓰기를 여러분 스스로 믿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글쓰기가 본질은 아니고요. 글을 쓰는 여러분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을 쓰는 여러분의 자신을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글을 쓰는 나라는 자신이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다,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글쓰기 또 응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